네, 지금부터 경어 대선사 선양 출판물 강좌 제 1274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기의와 반야심경이 있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믿어 거룩한 가르침에 믿어 거룩한 스님들께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환자제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세기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여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아님이 설신의도 없고 색성명 미척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시리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한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한까지도 없으오지 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일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에 묻은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 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또 오늘 또 별일 없이 잘 지나가시길 바라며, 또 만에 하나 또 우리 선화자님들 중에서 세상과 작별하신다면 손에 끄트머리 하나 붙들고 가시면 험한 세상은 안 만날 것 같고 다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자, 또 오늘은 누구냐? 김호성. 김호성 교수가 경어의 얼굴이라는 책을 썼다 그랬죠. 근데 그분도 그 경선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또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자, 다음에 또 경어선사를 위해서 종대를 매신 김경집도 교수죠. 김경집 교수. 김경집 역시 경어를 조선조 배불정책의 영향으로 정당과 종지가 사라지고 수행납자의 정정한 풍토가 쇠진한 시대에 태어나 온몸으로 종단의 부흥을 연하면서 한 시대를 풍미한 고승이라고 경어를 평가하고 있더라, 이런 말이죠. 네, 이제 진짜 불황무식한 자들 빼놓고는 이제 경어선사에 대해서 다 많은 분들이 그 어느 정도 안목이 있다면 다 아르니까, 이게 이제 우리 경어선사 지금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 내일 모레가 또 마지막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요 경어의 중도부리 선사상연구 학원, 이 학원 정말 길었어요. 이거 언제부터 한 거야 이게? 어이씨, 한 4월달부터 했나? 4, 5, 6, 7 4, 5, 6, 7, 8, 9, 10, 11 이게 최고본 같아요. 지금 우리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고, 오늘 끝날지 한 하루 더 남았을지는 모르겠어요. 또 미리 말씀드렸지만 대장정의 막을 내리고 그 다음에 내년 1월 2일 날부터 안녕 경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김경집 교수도 경어선사를 선양하는 쪽에서 애를 많이 쓰신 분. 왜? 김경집, 그 다음에 그래서 그는 경어를 평가할 때 한국 근대 불교의 중앙조라고 평하고 있다. 또한 경어 이후 한국 불교에서 일어난 선풍운동이 그의 사상을 계승하고 있음을 볼 때 근대 불교의 태산적 존재라. 그렇죠, 태산적 존재죠. 말 그대로. 만약에 우리가 경어선사가 출연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 연불불교나 아니면 연불이나 타력신앙에 의지해서 그것이요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면하게 해주신 분이 우리 경어선사. 100년 되죠. 100년. 우리가 근대라는 격동기를 거치면서 현대의 다변화에 직면한 이 시기에 진짜 경어선사는 근대기의 격동기를 한 거예요. 하필이면 우리 그 한반도, 조선반도가 일본 놈의 손아귀에 들어가면서 세상이 막 변하는 그런 시기에 경어선사가 태어나가지고 그 막바지를 보시지 못하고 결국은 우리가 일본 놈한테 나라를 뺏겨서 한일합방으로 나라를 뺏겨서 경술국치를 당하고 그 이듬해 가시니까 정말 이 가슴이 그냥 아마 찢어졌을 거예요. 찢어져다 못해 무너졌겠죠.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살다 가셨어요. 살펴보는 것도 그런 가치와 무관하지 않다. 특히 그의 선사상과 현대적 의미를 살펴보는 것은 한 개인의 사상을 조명하는 일이 아니다, 이런 말이야. 경서는 한 개인으로 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역사적 인물로,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서사 스스로가, 내가 이 삼수갑산으로 자취를 감추는 것은, 경서사는 삼수갑산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해서 북성이라고 하셨어요. 북성. 저는 삼수갑산. 이 윈슨노무 삼수갑산 때문에 내가 북한을 뭐라고 하려고 여러 가지를 북녘이라고도 했는데, 북녘이라고 좀 많이 썼거든요. 북녘이 뭐예요? 그냥 몰라, 그냥 삼수갑산 할래. 이래가지고 삼수갑산이라고 하는 그
명칭이 그냥 일반화하면서 굳어지기 시작했다고 김호성 교수가 쓰셨더라고요. 그냥 다 삼수갑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 개인의 사상을 조명해보는 일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은 한국 근대 불교에서 시작한 의미를 현대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수양과 교화의 중심을 살펴보는 작업이다. 그리고 그런 사상적 의미가 요구되는 시대에 대안될 수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경화선사가 나타나지 않으셨으면 이 한국 불교는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이 생기도 않았었고 내가 좋아하는 선학원도 안 생겼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 한국 불교에 혼란이 왔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화선사가 그래 반석 같은 이 간화선을 여기다 심어놓고 선풍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자꾸 뭘로 갈라 그래? 선명상으로 갈라 그래. 선명사뇨, 명상선이요. 이거 맨날 헷갈려. 어? 명상선인가? 아니지, 선명상이겠죠, 설마. 명상을 그냥 명상이라고 하세요. 왜 자꾸 선을 끌어다가 붙이시는지. 선과 명상은 뭐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1%? 1%가 겹칠까? 선과 명상은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윗바사나에서 말한다면 뭐 그런 거 있더만 뭐 근접산매, 뭐 본산매, 뭐 몰입산매, 집중산매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산매면 산매지 뭔 근접산매, 본산매, 집중산매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그냥 산매는 산매다예요. 산매는 산매예요. 즉 왜냐? 산매라고 하는 뜻은 이 산매가 산매인 줄 모르는 상태. 여러분 그게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경험해 보시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내가 산매에 들었다. 그러면 그게 산매가 산매인 줄 알을까요? 모를까요? 산매가 산매인 줄 안다면 그거는 산매가 아니다 이런 얘기야. 근데 그거를 뭔 근접산매 시작해서 뭐 근접산매, 뭐 본산매, 집중산매, 본산매, 막 몰입산매, 뭐 별 산매가 다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나는 인정할 수 없고요. 그냥 산매는 산매라는 거를 모르는 상태를 산매라고 하더라. 아시겠죠? 그 중에서 제일 센 건 무슨 산매? 선정산매겠지 뭐.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산매라고 해서 아무나 산매를 붙이는 게 아니고 즉 무슨 상태? 심일경성 말하죠. 마음이 한 경계자리에서 있는 그 성품자리 그거를 산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산매라고 했는데 뭐라 했지 아까? 뭐 명상산매라고 그래. 명상산매가 어딨어? 말이 돼?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이 산매라는 말을 함부로 이렇게 써먹으면 안 되고요. 최고로 높은 상태라면 선정산매. 그죠? 예. 그래서 선정산매가 가장 그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가까운 선에 가장 가까운 산매가 선정산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뭐 조금 더 그 윗바사나 쪽으로 말한다면 집중산매, 아니 집중산매가 아니라 심일경성 아시죠? 심일경성. 그래서 이 산매라는 말을 아무 때나 써먹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죠? 산매. 산매에 든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산매에 든다가 조금 더 자세히 말한다면 뭐 이거는 심일경성이라죠. 마음심자 그죠? 일 경계 심일경성. 그래서 이게 자꾸 이런 거를 써먹으면 안 되고요. 심일경성의 상태가 와야 되는데 얘는 심일경성은 뭐죠? 심일경성은 한가위 마음자리에 집중해 있는 그 자리 마음자리 즉 불성이라고 하잖아. 우리가 말하는 성품자리 이 자리가 심일경성이고
삼매 자리라 그 자리에 가면은 그게 삼매가 삼매인 줄 알겠습니까? 삼매가 삼매인 줄 안다면 그건 삼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명상삼매나 명상이라는 것은 선과의 관계성에서 들어가는 근접삼매? 이거 뭐 입구로 들어가는 삼매. 그런 거를 조금 한 1% 겹치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어서 그 선을 아무렇게나 써면 안 되죠. 삼매 중에 제일 센 건 무슨 삼매? 선정삼매. 그랬죠. 이제 그 중에서 또 이 선정삼매 다음으로 연불에서 말하는 건, 그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뭐, 종상스님도 한 거, 말씀하신 거. 일심불란. 교도사가 어디까지 허락했냐? 일심불란까지 허락했어요. 만약에 연불을 하려면 어떻게 해라? 연불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연불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내가 연불하지 말라고 그랬냐? 연불해! 어디까지? 일심불란하라 이 말이야. 향 한 개비를 피우더라도 연불 하나를 하더라도 입으로만 하지 말고 입으로 관세음보살라마 비타불라 이거 백날에 안 돼요. 뭘로? 일심불란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심불란이 심일경성하고 같아야 안 같아요. 일심불란이 심일경성인데 거기에 문제는 뭐냐면 일심이라고 했고 여러분 불란이라고 한다는 건 뭐예요? 불란 갖고서는 안 돼. 에? 어지럽지 않단데 아예 어지러움이 있지 않아야 되죠. 문제가 뭔지 알겠어요? 자세히 말하면 머리끄댕이 자꾸 또 연불에서 오니까 거기까지만. 그래서 일심불란이라는 말을 가지고 만약에 연불을 할 때는 그걸로 무기를 덤비면 거기까지는 경호선사가 인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것은 한국 근대불교에서 시작한 의미를 현대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수행과 교화의 중심을 살펴보는 작업이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사상적 의미가 요구되는 시대에 대안이 될 수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뭐가? 경호선사와 선사상과 근대의 현대의 선사상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렇다 하는 얘기인데 이것도 뭐 이게 누가 쓰는 거죠? 이게 김경직 교수가 썼는데 좀 더 가까이 갔어야 돼요. 왜냐면 경호선사에 이게 뭐 대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대안이 아니고 필수죠, 필수. 여러분 세상이 변한다고 해도 내 마음자리와 본성을 찾는 일에 그 마음자리와 본성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잖아요. 지금 요즘에 뭐 소도만 이렇게 모여 이거 아유 미치겠어. 그냥 틀기나만 하면 우크라이나하고 보셨지? 싫다고. 뭔 놈은 이게 도대체 꿈인가 현실인가? 우크라이나하고 어디요? 러시아하고 붙었는데 또 북한이 내가 좋아하는 북한이 또 가가지고 나는 또 내동포가 있는 경호선사가 사는 북한은 또 어찌하란 말이냐?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뭐 북한이든 나발이든 간에 핵폭탄을 쏴서 여기가 그래도 이 강남구 거시기잖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뭐 사람들이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표적이 되는 장소가 코엑스라고 합니다. 아시죠? 코엑스? 근데 코엑스 옆에 뭐 있어? 코엑스 마주보고 보훈사가 있어. 오냐? 보훈사에서 폭탄 떨어지면 여기까지 와. 뭐 그렇지만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저 TV에 나오면 만약에 핵폭탄이 나에게 떨어진들 여기로 날라온들 불성이 변할까? 불성이 없어질까요? 천만에요. 불성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또 우리의 불성 자리는 없애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육신은 없어질지언정 불성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로 살아요?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 혼배기.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저분들이 과연 알까? 그냥 그 와중에 이 선을 얘기하는 이게 참으로 희유한 일이다죠. 희유한 일.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행적을 조금이라도 살펴본 사람이라면 선풍조차 쇠미한 풍토에서 스스로 최상승선을 깨달아 수행의 진면목을 보이며 배부르 시대에 쓰러져가는 불맥을 유지하고 액자를 이런 액쓰나? 예? 맥. 불맥을 유지하고 선원과 선실을 복원하여 잃어버렸던 이 선원과 선실은 같은 말이에요. 선원은 집원자를 써서 트릭이죠. 선악원도 그래 우리 절 아니야 어쩔래 라고 했지만 사실은 절이죠. 선악원이 절이에요. 그래서 원을 썼고 그 다음에 실은 또 경화선사가 천장암에 있는 그 임법당을 거기에서 만공선사에게 전법계를 써주시면서 천장선실 이렇게 쓰셨어요. 그러니까 선실이나 선원이나 똑같다는 얘기지. 사도 똑같아요. 사, 수선사. 해인사, 수선사, 창건기에서 수선사. 사도 똑같아요. 그래서 모일사, 집원, 그 다음에 집실 해가지고 다 똑같은 말을 선실, 선원, 선사 이렇게 세 가지 다 씁니다. 보관하여 잃어버렸던 선풍을 진작시킨 역적으로 볼 때 그렇게 풀리는 것은 과찬이 아니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뭐라고? 한국 선불교? 뭐 누구라고 극찬하고 있죠 지금? 최상성선을 깨달았다 진작시켰다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건 2번 썼네. 이러한 세간의 평가를 염두에 두면서 그런 경화가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 특히 수년을 같이 함께 삼산에 열중하는 철저한 수행자의 모습, 길에서 길로 떠도는 폭풍우 같은 삶. 길에서 길로 떠도는 폭풍우 같은 삶이 왠지를 몰랐지? 니들이 경화를 알겠냐? 이래가지고 그게 다 전봉준 장군하고 동학농민 일으키기 위해서 길에서 길로 떠드는 그런 생활이었어요. 1885년부터 1895년 10년간 그건 10년간을 떠돌아요. 어디 있다고 가르쳐 주지 않았어. 그리고 모든 거를 이제 전봉준 장군의 그 비서 겸 집사가 들락날락 하면서 그거를 이제 퍼달른 거죠. 전부 다. 그래서 제가 말했지만 이거 끝나고 나면은 내가 전봉준 장군에 대해서 한번 경허선사의 필적이 남아있지는 않을까. 또 하나와 경허선사의 필체.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라 그러죠? 그거. 문필에 그게 있어요. 그 나름의 그걸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전봉준만 나오면 가슴이 아파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길에서 길로 떠도는 폭풍우 같은 삶. 그걸 우리의 중생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제자를 지도하는 자상한 스승의 모습 등을 가지고 있는 표면적인 다둥성 속에 숨어있는 경화의 본래 모습을 탐색함을 통하여. 그러니까 경화선사는 어떻게 보면은 나름으로는 이 글에다가 시와 이런 걸 써놓을 때 나름으로는 진솔하게 썼다고 하지만 그 진솔함 속에 묻어있는 진솔하지 않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트릭을 써야 했던 이러한 경허선사의 아픈 그런 글자들이 이제 보이죠. 그래서 경화의 본래의 모습을 탐색함을 통하여 선사의 상해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가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간의 평가를 염두에 두면서도 경호가 보여주게 된 여러 모습들을 보면 수년을 하루같이 참선에 열중하는 철저한 수행자의 모습으로 길에서 길로 떠도는 폭풍 같은 삶으로 경호사가 언제 어떤 곳을 가더라도 그 수행의 끈은 놓아요, 안 놓아요? 안 놓아요. 특히
북녘에 가서도 당신이 그 선승회라는 그 뭐죠 정체성, 이 정체성을 놓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 이게 뭐 경허선사가 위치만 바꿔서 그 삼수갑산에 가 계시고 또 상황이 달라져서 거기에 맞춰서 그 은돈을 하고 계실 뿐이지, 그 경허선사의 그 모습은 전혀 그 속에 들어있는 경허선사의 사상이나 이런 거는 절대 변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제자를 지도하는 자상한 스승의 모습 등이 그가 가지고 있는 표면적인 다중성 속에 숨어있는, 표면적인 다중성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니까. 경허선사로서도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고 내가 이렇게 해야 살아가니까 딱 누구 같아요? 그 대원군 이항의처럼, 대원군 이항의가 그 파라코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고종을 왕으로 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한 것처럼 경허선사는 외놈들의 그 추적에서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가 가지고 있는 표면적인 다동성 속에 숨어있는 경허의 본래의 모습이라 긍정적인 평가를 때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 김경집. 다음에 다음에 최병현. 최병현은 최병현 교수 있죠. 최병현 교수가 그 경허선사에 대해서 좀 맞지 않는 부분도 하시긴 하셨는데, 경허선사에 관한 그 토론자료나 발표자료 할 때 최병현 교수가 꼭 끼었었어요. 경허선사에 대해서. 최병헌은 지난 2012년 경허선사 열반 백주기 기념 경허의 생애와 선사상 토론회 어디서 했어? 덕성 총림 세미나에서 주장하기를, 경허의 위상을 놓고 근대 불교 중흥조 평가에 이의가 있을 수 없음은 일침하고 있더라. 그리고 그는 위기에 처한 한국 불교계의 새로운 중흥조로 출현하여 격정적인 생애를 살다간 걸승이 경허 성호 선사라고 언급하고 있더라. 이게 제가 이거 대학원 1학년 때예요. 대학원 박사 1학기 들어가서 뭔 할 말이 있겠습니까, 쫄자가. 이거 하는데 세미나마다 쫓아다녔죠. 하필이면 경허선사 열반 100주년이 내가 박사 1학기 들어갈 때라, 운명의 아이러니라고 할까. 뭐 어쨌든 숨죽여서 경허선사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일단은 여러 가지 자료를 계속 모으면서 박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죠. 이어서 그는 사실 오늘날 한국 불교의 법맥이나 선맥은 경허선사의 출현과 뛰어난 행화로부터 새롭게 전개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더라. 여기서 또 최병헌 교수는 또 행화를 뛰어난 행화라고 하고 있죠. 행화가 뛰어나죠. 법화는 따를지언정 행화는 따르지 말라고 한 이 두부 방아남 스님, 조금만 마음을 넓게 피셨더라면 방아남 스님의 업적이 지금까지 왔을 거예요. 이 경허집도 아마 이 선학원 경허집은 안 나왔을 테고, 당연히 방아남 경허집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었겠죠. 근데 하지만 방아남 스님이 그런 마음을 보임으로써 거기서 1931년 일단락이 나고 그 12년 후에 이 경허집이 나오게 된 그러한 내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는 또 그로 말미암아 끊어듯이 했던 선풍이 다시 진작될 수 있었으면 주지의 사실이라고, 그를 가나선의 부흥자, 그렇죠. 또는 나아가 한국 근대 불교의 중흥조로 보는 데 있어서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더라. 그래서 최병현 교수도 또 한몫하시고 계시고, 또 그리고 그는 또 그로 말미암아 끊어지지 했던 선풍이 다시 진다졌으면 주지의 사실이라고 그를 가나선 부흥자, 두 번 했어. 최병헌은 특히 그 자리에서 이능화의 경허 편애의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능화가 이 인간이 유학자라 그랬죠. 그는 이능화에 대해서 조선 총독부의 불교 정책을 찬양하면서 협력을 아끼지 않았으면, 이건 이제 일본 놈 앞잡이죠. 일본 놈 앞잡이라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문헌 자료의 수집에 매달리는 것으로 평생 일삼고 있었던 이능화의 성향으로 보아서 무사좌우하여 선의 부흥을 염원하였던 경허의 불교 내용과 그 의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해할 수가 없죠. 그리고 더군다나 뭣도 없어요. 신심도 없죠. 유학자라. 비판적인 내용에 앞장섰던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얘기죠. 이능화. 1918년에 이능화의 조선불교 통사가 나와요. 그리고 1936년에
김태읍의 인간의 평전이 나와요. 1943년에 선화곤판 경어집이 나오죠. 하여튼 이 파란반장한 역사를 뚫고 경어집이 세상에 빛을 보게 돼서, 그래서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가 이 경어집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그는 경어의 사법제자인 해월방공 하남을 비롯한 남전, 성월, 용성, 도봉 등은 1921년 이 스님들이 전부 다 언제 선화견의 그 설립의 주동자들이죠. 전부 다. 이후 불교 정책과 진일화되어가는 불교계에 반대하여 일어난 선화곤 운동의 주역을 담당했던 인물들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로써 일제시대 선화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선의 부흥과 진작은 참 이렇게 선화곤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이게 안 돼요. 헐. 선화곤의 답은 선화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경어선사 이 선양이 말이 돼야 안 돼요. 덧붙여 강조했다 이처럼 최병, 여기에도 또 정치적인 게 섞여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아이고 막 화가냐. 선화곤은 특히 조계종과 어디 수덕사와 막 무시어 막 아주 잡아먹을 듯이 왼수들이더만. 이처럼 최병은 역시 사실 오늘날 한국 불교의 법맥이나 선맥이 경어의 출현과 뛰어난 행하로부터 새롭게 전개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최병은 얘기했어요.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